여러분은 80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먼 미래라 생각했던 80이라는 숫자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고 지난날의 청춘이 아득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죠. 이제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며 100세 인생을 준비하라는 말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후회 없는 80 이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지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건강, 대인관계,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지혜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의 행복을 더 중요시합니다. 물론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미래의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나 친구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데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에 큰 비용을 투자하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부족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지나친 재정적 지원을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느라 스스로의 재정적 기반이 무너진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핵심 중 하나로 재정 계획을 강조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후 자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이용해 노후 자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과 추가 의료보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노년기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소비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소비를 반복하면 결국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적 계획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올바른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배움에 대한 의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움이야말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낮고 정신 건강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움은 단지 책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평생 교육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들이 많이 발전하여 집에서도 손쉽게 다양한 주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마케팅, 디자인 등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TO에 따르면 65세까지는 청년, 80세까지는 장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인생에서 배움의 시기가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그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노후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배움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스 베일리의 말처럼 희망에 넘치는 마음과 명랑한 태도야말로 노년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여행하세요. 여행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활력을 얻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노년기에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행은 꼭 먼 곳으로 떠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나가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혼자 떠나는 여행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퇴 후 일상에 익숙해지면 자칫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뇌는 활발하게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 상태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비싼 여행이 아니어도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 박물관, 전시회 등을 자주 방문하면서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노후의 삶에서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후의 삶의 질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양육이나 일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 소홀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때에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0세가 지난 인간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링컨의 명언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쌓아온 관계들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배우자는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힘든 순간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표현이라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 고마워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함께하는 취미는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줍니다. 등산, 요리, 독서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은 노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특히 흡연은 폐질환, 심혈관 질환 등 수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단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여 노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나이에 상관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노후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줄일 수 있으며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후회 없는 노후와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